AAA 2025에서 발표된 Multimodal Fine-Grained Apparent Personality Trait Recognition 이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첫 페이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NTT Corporation에 소속된 사람들이 저자입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Large Language Model의 거대 언어 모델의 Personality, 개성이라고 하죠. 개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LLM에 대한 Personality를 왜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개인 맞춤형 LLM, 소위 말하는 페르소나에 대한 연구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는 공감형 LLM을 만든다든지 혹은 LLM의 지속적인 또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세이프티 이슈 해결의 실마리가 어쩌면 이 퍼스널리티와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기존 연구들은 사람에 대한 퍼스널리티 테스트 인벤토리, 예를 들어서 빅5 티오리 혹은 이제 오션 트레이트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이 오션이라는 게 이 아래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오픈니스부터 해가지고 이 5가지 트레이트 그 차원들에 대해서 성격을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MB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대체로 친숙한데 MBTI도 크게 4가지 차원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구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션 트레이트 이론에서는 5가지로 그 기준을 제시를 해서 5가지 차원에 대하여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뭐 MBTI를 쓰건 오션 트레이트 쓰건 간에 이런 그 퍼스널리티 테스트 인벤토리들을 사람에게 하듯이 똑같이 LLM에게도 적용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주어가지고 테스트 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이런 연구들의 경우에는 LLM이 해당 테스트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받은 퍼스널리티 수치만을 고려할 뿐, 이 테스트 안에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질문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 레벨에서의 각 질문을 여기서는 아이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아이템 레벨에서의 분석이 수행된 적은 없었다라고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스널리티 테스트의 각 아이템에는 아주 유용한 리치한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리치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LLM의 그 퍼스널리티 수치 예측에, 그 트레이트 스코어 예측에 결국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이포서사이즈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빅5 인벤토리 아이템들의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제시되고 이에 관련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의 프로블럼은 아이템 레벨로 Personality Trait Prediction Task를 새롭게 정의해서 해결을 해보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결국은 LLM의 Personality Trait의 그 토탈 점수, 최종 점수를 잘 맞출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대한 솔루션으론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셀프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비디오 클립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에 대해서 Apparent and Personality Trait Annotation을 수행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2가지 종류의 조인트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싱글 타스크 모델도 물론 제시를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인트 모델로서의 2가지 종류를 제시를 해서 어떤 베이스라인을 깔아줬다. 자신들이 제시하는 데이터셋에 대한 베이스라인 성능을 깔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역시 이 데이터셋 자체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아이템 레벨로 퍼스널리티 트레이트 프리딕션을 최초로 정의해서 타스크를 정의했다는 부분도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아이템 레벨 퍼스널리티 트레이트 스코어가 토탈 퍼스널리티 스코어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셋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를 레코드된 비디오가 모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1010명의 참여자로부터 각 10개씩 비디오 클립을 녹화를 해서 총 결국은 11,100개의 비디오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줌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정면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바디의 upper part 부분을 얼굴을 포함해서 이렇게 녹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0가지 질문을 줘가지고 이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씩 다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제 셀프 인트로덕션 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방식을 통해서 10개의 질문이니까 각 사람이 10개의 비디오를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1010명의 참여자로부터 10개씩 모아서 11,100개의 비디오 클립이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분량은 총 12,395분짜리 분량이라고 하고요. 각 비디오 클립은 평균적으로 73.6초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의 레졸루션은 1280x 720이고 25fps로 설명하고 있고요. 해당 데이터셋을 저자들이 직접 스플릿을 해서 배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9030개가 트레이닝, 500개가 밸리데이션, 570개가 테스트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플릿이 이루어질 때 이 1010명의 참여자를 말 그대로 스플릿을 해서 이렇게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903명의 참여자에 대한 총 903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인 거죠. 이것도 50명의 참여자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넣어서 총 500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요. 각 참여자가 10개씩 비디오를 모았기 때문이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빅5, 오션이라고 불리우는 그 시오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노테이션을 하는데 그것도 인벤토리가 질문셋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50아이템짜리 빅5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노테이션을 했다고 하고 스스로 그 사람에게 줌을 녹화한 그 사람에게 스스로 질문지를 작성해서 이거를 어노테이션을 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다른 사람이 그 영상을 찍힌 그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그 영상을 직접 시청을 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personality trait annotation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저자들은 apparent personality trait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때 그 어노테이터는 200명을 고용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각 어노테이터는 비디오 클립을 두세 번 신청을 한 후에 5포인트 리커드 스케일에 기반해서 어노테이션을 수행을 하였으며 최대한 그 중간 점수 3점은 최대한 피해 달라라고 오더를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트레이닝 및 밸리데이션 그 example에 대해서 5명의 어노테이터가 랜덤하게 제출이 돼서 어노테이션을 수행했고 그에 대한 평균을 취해서 최종 그 스코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5명이 아니라 10명의 랜덤 어노테이터가 이제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고 평균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 이 10명 중에서 5명 해서 두 팀으로 나눈 다음에 한 팀의 것은 정답으로 쓰고 다른 한 팀의 것은 휴먼 프리딕션 결과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정답을 얼마나 모델이 잘 맞추는지를 이제 실험을 해볼 건데 그것이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잘 맞춘 건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10명의 어노테이터들에 대한 스코어 중에서 5명 거는 사람이 예측한 결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1이 이 아까 말씀드린 50아이템 빅5에 대한 그 인벤토리에 대한 그 아이템들의 예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그 질문들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키가 의미하는 것은 각 오션 팩터들, OCEAN, 각 오션 팩터들마다 이 질문은 이게 파지티브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다 라는 의미로 이 트레이트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성향에 대한 질문이다 라는 의미로 플러스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 46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성향에 대해서 마이너스 음의 성향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이 된 데이터를 이렇게 분포를 확인해 봤더니 O, C, E, A, N 각각의 그 트레이트들에 대해서 이런 분포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점수가 이제 1점부터 5점까지니까 이런 분포, 거의 이제 정규 분포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각 그 데이터에 대한 이 실험에 참여한 이 참여자들, 아까 여기서 봤었던 요 각각의 그 참여자들에 대한 레이블을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5명씩 다 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매겼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수식으로 이제 명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참여자가 뭐 O 팩터에 대해서는 O 오픈니스에 대해서는 점수가 몇 점짜리고, 요 컨셔스니스에 대해서는 점수가 콘센셔스니스에 대해서 점수가 몇 점이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50 아이템 빅5 인벤토리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 기반으로 해가지고도 정답을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Z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아이템 레벨에서의 어노테이션 그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위에 있는 Y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아이템 레벨이 아니라 그 참여자 각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토탈 스코어 레이블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수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대문자 C는 이게 그 어노테이터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어노테이터들에 대해서 지금 평균을 매겼다는 거잖아요. 평균을 매기는데 여기서 스몰 d는 이미 d번째 데이터, d번째 참가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스몰 c가 바로 이 어노테이터들 몇 번째 어노테이터냐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d번째 참가자에 대해서 c번째 어노테이터가 어떻게 그 점수를 매겼냐라는 건데, 이 스몰 e는 그 이 50개짜리 아이템들 중에서 몇 번째 아이템이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ZDE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D번째 참가자에 대한 2번째 아이템의 그 점수가 몇 점이냐라는 건데, 이것을 결국 모든 어노테이터들에 대한 평균치 점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YDK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Y가 아까 토탈 스코어라고 말씀드렸는데 D번째 그 참여자에 대한 토탈 스코어인데, K는 이게 오션 팩터니까 오션 트레이시니까 트레이시 5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K 값은 1부터 5까지다. 5가지만 지칭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K는 5부터 N까지 임의의 어떤 놈을 지칭하는 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아래쪽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모든 어노테이터들에서 다 평균치를 취하겠다는 거고, personality trait이라고 하는 이미 어떤 함수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결국에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아래에서 봤던 이 Z라는 놈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Z에서 D 하고 나서 밑에 C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C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게 평균을 매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ZDC가 이 아래쪽에서는 지금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C번째 어노테이터가 스몰 C번째 어노테이터가 50개의 이 아이템들에 대해서 다 어노테이션한 스코어가 있겠죠. 그거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 50개의 점수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50개의 점수가 모아져 있는 어떤 리스트라고 이거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최종 점수를 만들어내겠다. 자, 이 50개 아이템들 전부 다가 우리가 고려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지금 K가 1이어서 오픈리스트였다. 근데 오픈리스트에 대한 인벤토 그 아이템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오픈리스트가 아닌 아이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0개 점수 중에서 이 오픈리스트에 대한 K번째인 K가 1일 때 오픈리스트에 대한 놈들만 따로 추려가지고, 또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냐 마이너스로 해당되는 그런 퀘스천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잘 반영을 해가지고 평균을 매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퍼스널티 트레이시라는 함수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작업, 즉 이 K번째에 해당되는 요 트레이트에 해당되는 것들만 추려서 적당하게 평균을 매기기 위해서 점수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함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참여자에 대하여서 이 아이템 레벨의 어노테이 레이블, 그리고 그 참여자마다 또 그 참여자에 대하여서 각 참여자에 대해서 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별로 점수 하나씩 토탈 점수가 이제 레이블로서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델은 싱글 타스크 모델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싱글 타스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 점수를 예측하는 거 하나만 하겠다. 토탈 점수 하나만 예측하겠다. 혹은 아이템 레벨로 점수를 예측하겠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타스크라고 지금 이 논문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싱글 타스크라고 얘기한다? 그거는 결국 아이템 레벨의 점수를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토탈 점수를 예측하거나, 그러니까 앞장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Y를 예측하는 거 하나의 타스크, Z를 예측하는 거 하나의 타스크, 이게 두 개의 타스크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따로 하는 모델, 또 요거 하나만 따로 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를 싱글 타스크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Y를 맞추는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그 수식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가지고 결국은 이 H라고 하는 요게 이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모델, 이건 사실 그 조인트 모델이기는 한데 이 각각의 모델들, 오디오와 텍스트와 비주얼에 대한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거의 최종에 가서 얻어내는 걸 H라고 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벡터죠. 이 벡터로부터 시그모이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Y 햇을 만들겠다. Y에 대한 예측값을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헤드다. 하나만 본다. 하나만 맞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여기서 이걸 Y 햇으로 정의하지 않고 Z 햇으로 정의만 해주면 이제 앞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G 하나만을 맞추는 싱글 타스크 모델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싱글 타스크 모델은 그 하나의 모델이 Y를 맞추거나 G를 맞추거나 둘 중 하나만 맞추는 거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로스는 MAE, mean absolute error를 썼다.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모델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멀티 헤드입니다. 보시다시피 Y에 대한 헤드, Z에 대한 헤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방식을, 그러니까 조인트 모델로서 두 가지 구조를 따로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른쪽 거는 캐스케이디드, 왼쪽 거는 멀티태스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차이점이라고는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먼저 Z를 맞추고 그걸 통해서 Y를 맞추는 방식, 결국은 둘을 한꺼번에 맞추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식으로는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헤드가 두 개니까 둘 다 이제 로스가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덧셈으로 이어주고 있는데, 이때 두 번째 항에서는 이 앞에 이제 알파가 붙어 있죠. 이 알파는 결국 이 Z에 대한 이 부분, Z에 대한 헤드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큰 그 로스 비율을 줄 것이냐, 이쪽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둘 것이냐를 알파로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셋업입니다. 프리프로세싱으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세싱을 하고, 비전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이미지죠.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되겠고, 텍스트 데이터는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텍스트를 ASR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아키텍처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을 다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두 개의 컨볼루션을 거친 후에 맥스플레잉을 했다. 그리고 비전 쪽,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V3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으로 넣었다. 텍스트 데이터는 그냥 곧바로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으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멀티모달 블럭이 존재해요. 앞장으로 가보시면
이 오디오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 비주얼 인코더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로 합쳐서 멀티모달 인코더가 이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모달 인코더는 두 개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들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쪽에 대한 인코더에서는 이게 마스크드입니다. Masked Prediction of Hidden Units using 20K plus hours of Japanese speech.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 사람들로부터 이제 데이터가 수집됐기 때문에 일본어 스피치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마스크드 프리딕션, 히든 유닛에 대해서 마스크드 프리딕션을 했다. 그리고 비전 쪽 인코더에 대해서는 페이스 리코니션 타스크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still image based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타스크에 대해서 한 번 더 트레이닝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두 번 한 거죠. 프리트레이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진행될 때는 그 모든 파라미터가 다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아까 인코더들에 대해서는 프리트레이닝을 했다고 했는데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모든 파라미터들도 다 이때 같이 한번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짜잘한 이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알파 값 요거 같은 경우에는 0.1이라고 값을 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으로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와 어큐러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간단하게 그 번호를 매겨서 주된 메시지를 딱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에서 이 인풋 모달에서 A가 오디오, 그리고 V가 비전, 그리고 T가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달들이 더 이제 여러 조합이 많이 되고 있죠. 더 추가가 되고 있고 아래로 갈수록.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은 어떤 걸 했느냐가 여기 지금 표기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OCEAN 각 트레이트별로 코릴레이션 값과 그리고 어큐러시 값을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는 휴먼 이밸루에이션, 아까 그 5명 따로 빼가지고 휴먼 프리딕션 한다고 그랬죠. 그에 대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사람보다 더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전부 다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모든 모델을 다 썼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게 지금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실험은 참고로 멀티타스크는 아니에요. 아까 그 멀티타스크 조인트 모델을 아까 제시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싱글 타스크로서 그 Y를 예측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상에서 YZ가 있었는데 이 Y를 예측한 실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싱글 타스크로 해가지고 그 실험 결과를 지금 토대로 이 멀티모달이 싱글 모달보다는 더 낫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도 다 해주는 게 낫다라는 거를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멀티모달이 더 좋다는 건 알았으니 싱글 모달은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모달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나가면서 타스크를 싱글 타스크냐 아니면은 이제 멀티 타스크냐 조인트 모델이냐로 해가지고 판별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멀티태스크와 캐스케이디드 조인트 모델이 전반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캐스케이디드는 조금 약한 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싱글 타스크 모델에 비해서도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멀티태스크 조인트 모델은 확연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델이 더 많아졌을 때 그 성능 차이가 더 도드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실험 결과는 결국 아이템 레벨의 인포메이션이 결국은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험 내용입니다. 그 멀티태스크 조인트 방식을 취할 때 아이템 개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 좋을까를 이제 에이블레이션 테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umber of questionnaire items 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쭉 변화하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아이템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성능이 높아졌다.
즉 아이템 개수가 많아지면 아이템 레벨 인포메이션이 풍부해지므로 성능 향상에 결국 도움이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레벨 스코어 자체에 대해서 또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Y 말고 Z에 대해서 성능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 표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싱글 타스크 방식과 멀티태스크 캐스케이디드 방식을 비교해주고 있고, 여기서도 멀티태스크 조인트 모델 방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만 개가 넘는 새로운 비디오 데이터셋을 어노테이션 해서 제시를 했죠. 그래서 향후 LLM 퍼스널리티 연구를 위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하지만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사실 기여는 크게 했는데 사실 많이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데이터 어노테이션 품질에 대한 리포트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가령 각 트레이트 스코어 레이블에 대해서 민 값과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을 함께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이 연구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